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기업 세미파이브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미파이브는 일반적인 반도체 회사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도 아니고 엔비디아처럼 완성된 AI GPU를 파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 장비주나 소재주도 아닙니다. 세미파이브의 핵심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AI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이 실제 칩을 양산할 수 있도록 설계와 생산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업, 즉 세미파이브는 AI 반도체 시대의 설계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세미파이브인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강한 키워드는 당연히 AI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시장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엔비디아, HBM,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립니다. 바로 맞춤형 AI 반도체 ASIC 시장입니다. ASIC은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된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에서 AI 추론만 빠르게 처리하는 칩, 자율주행차 안에서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칩, 로봇 안에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칩, 보안 카메라에서 영상 인식을 담당하는 칩,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처리하는 칩. 이런 칩들은 전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엔비디아 GPU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서비스와 제품에 맞는 전용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반도체 설계는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실제 파운드리 공정에 맞춰야 하고, 검증해야 하고, IP를 붙여야 하고, 수율과 전력, 성능을 맞춰야 하고, 최종적으로 양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세미파이브 같은 회사가 필요합니다. 세미파이브는 쉽게 말해 반도체 설계 아이디어를 실제 생산 가능한 칩으로 바꿔주는 회사입니다. 2. 세미파이브의 사업 구조. 세미파이브를 이해하려면 반도체 생태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생태계에는 크게 네 축이 있습니다. 첫째, 팹리스,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둘째, 파운드리, 칩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셋째, 디자인하우스 또는 DSP, 설계와 생산 사이를 연결하는 회사입니다. 넷째, OSAT, 패키징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세미파이브는 이 중에서 디자인하우스 DSP 영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DSP는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쓰고 싶은 고객에게 설계 최적화, 검증, 양산 지원, 공급망 관리까지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세미파이브를 통해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 입장에서는 세미파이브 같은 DSP가 많아질수록 고객 유치가 쉬워집니다.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세미파이브는 독립기업이지만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와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세미파이브를 볼 때 AI 반도체주의자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수혜주로 봅니다. 3. 기존 디자인하우스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 디자인하우스는 고객이 프로젝트를 주면 그때마다 인력을 투입해서 설계 지원을 하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프로젝트형 사업입니다. 이 구조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매출은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익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미파이브가 강조하는 차별점은 플랫포마입니다. 반복적으로 필요한 설계 요소, IP, 검증 구조, 공정 대응 노하우를 플랫폼처럼 만들어 두고 고객이 원하는 칩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번 처음부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기초 설계와 골조를 어느 정도 표준화해 두고 고객별로 내부 구조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게 잘 작동하면 장점이 큽니다. 개발 기간이 줄어듭니다. 개발 비용이 줄어듭니다. 고객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세미파이브는 반복 가능한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미파이브가 단순 용역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설계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AI ASIC 시장이 왜 커질까? 지금 AI 인프라 시장은 엔비디아 중심입니다. AI 학습에는 GPU가 강합니다. 대규모 모델을 학습하려면 병렬 연산 능력이 뛰어난 GPU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AI 시장이 커질수록 학습보다 더 커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추론 시장입니다. 학습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
추론은 그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챗봇에 질문을 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음성을 인식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주변 사물을 인식합니다. 스마트폰이 사진을 보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추론입니다. 추론 시장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비용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꼭 비싼 범용 GPU만 써야 할까? 우리 서비스에 딱 맞는 칩을 만들면 전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자체 칩을 만들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서 ASIC 시장이 커집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자체 AI 칩, 테슬라의 FSD 칩처럼 대형 기업들은 이미 자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빅테크뿐 아니라 국내외 AI 기업, 데이터 센터 기업, 로봇 기업, 보안 기업, 자동차 전장 기업까지 맞춤형 칩 개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회사가 세미파이브 같은 ASIC 설계 플랫폼 기업입니다. 5. 세미파이브의 고객과 레퍼런스. 세미파이브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의 레퍼런스입니다.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회사들은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리벨리온은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기업으로 주목받아 왔고, 퓨리오사 AI 역시 국내 AI 칩 스타트업 중에서 꾸준히 이름이 언급된 회사입니다. 세미파이브가 이런 기업들과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뉴스 재료를 넘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ASIC은 말로만 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칩 개발 경험, 실제 양산 경험, 실제 고객 대응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한 번의 실수가 매우 비쌉니다. 설계 오류가 나면 다시 마스크를 떠야 하고, 일정이 밀리고,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미파이브는 이 부분에서 국내 AI 반도체 프로젝트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6. 삼성 파운드리와 세미파이브. 세미파이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는 세계 최강급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파운드리에서는 TSMC를 추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 기술만이 아닙니다.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고객이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IP, EDA,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테스트, 검증 환경이 모두 필요합니다. TSMC가 강한 이유도 단순히 생산을 잘해서만이 아니라 고객들이 쉽게 칩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잘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삼성도 파운드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SAFE 생태계, DSP 파트너, IP 파트너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미파이브는 이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고객이 늘어나면 세미파이브에게도 기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 파운드리의 선당 공정 수율, 고객 확보, TSMC와의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미파이브의 투자 심리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파이브는 삼성 파운드리 성장에 베팅하는 성격도 가진 기업입니다. 7. 선당 공정이 중요한 이유. 세미파이브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선당 공정입니다. AI 반도체는 성능과 전력 효율이 중요합니다. 같은 연산을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AI 칩은 점점 더 미세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같은 선당 공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미파이브가 선당 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 기대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선당 공정 프로젝트는 난이도가 높지만 성공하면 프로젝트 규모와 상징성이 큽니다. 구형 공정 중심 디자인하우스보다 AI, HPC, 고성능 ASIC 시장에 더 가까운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선당 공정은 리스크도 큽니다. 개발비가 높습니다. 검증 난이도가 높습니다. 고객 요구 수준이 높습니다. 파운드리 수율과 일정 변수도 큽니다. 그래서 선당 공정 비중 확대는 성장성인 동시에 비용 부담입니다. 이 부분이 세미파이브 실적을 볼 때 핵심입니다. 8회 실적 분석.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세미파이브는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이 점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삼성 파운드리, 선당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언젠가는 묻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느냐? 세미파이브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성장성으로 평가받았다면
앞으로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요구받게 됩니다. 특히 상장 이후에는 분기 실적이 계속 공개됩니다. 매출이 증가하는지, 수주잔고가 매출로 전환되는지, 영업손실이 줄어드는지,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는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부담이 통제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미파이브의 현재 단계는 완성된 흑자 기업이라기보다 성장 투자가 진행 중인 플랫폼 기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회사를 볼 때 PER 같은 전통적 지표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봐야 할 것은 매출 성장률, 수주잔고, 신규 고객, 선당 공정 프로젝트, 손실 축소 속도입니다. 9. 수주잔고가 중요한 이유. 세미파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중 하나는 수주잔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프로젝트 기반 매출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칩 개발 프로젝트를 맡기면 계약이 생기고 개발 단계에 따라 매출이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수주잔고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주잔고가 곧바로 이익은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도 있고 개발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원가가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잔고는 긍정적이지만 반드시 매출과 이익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미파이브를 볼 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신규 수주 증가, 수주잔고 증가, 분기 매출 증가, 영업손실 축소, 매출 총이익률 개선, 그리고 최종적으로 흑자 전환. 이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세미파이브를 다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수주는 늘어나는데 손실도 계속 커진다면 시장은 이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느냐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10. IPO 이후 주가를 보는 관점. 세미파이브는 상장 이후 시장 관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올라온 구간에서는 투자자가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시장 기대가 얼마나 반영됐는가. 둘째, 앞으로 나올 뉴스가 그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신규 상장주는 초기에 기대감이 강합니다. AI 반도체, 삼성 파운드리, ASIC 같은 키워드가 붙으면 수급이 빠르게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구간이 지나면 시장은 재료보다 실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상장 초반에는 좋은 회사인가?를 봅니다. 상장 이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가격인가?를 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돈을 버는가?를 봅니다. 세미파이브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테마만 보지 말고 분기마다 숫자가 좋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세미파이브의 상승 재료. 세미파이브의 상승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수주 공시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기업, 글로벌 고객, 대기업 계열사와의 계약이 나오면 시장은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 관련 호재입니다. 삼성전자의 2나노, 3나노, 4나노 공정 고객 확보 뉴스, AI 칩 수주 뉴스, 파운드리 수율 개선 뉴스가 나오면 세미파이브도 동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입니다.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하이퍼엑셀 등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유치, 수주, 양산, 글로벌 진출 소식을 내면 세미파이브의 레퍼런스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고객 확대입니다. 세미파이브가 단순 국내 기업을 넘어 미국, 일본, 유럽, 인도 등 글로벌 고객을 확보한다면 시장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흑자 전환 기대입니다. 적자 기업에서 가장 강한 주가 모멘텀은 손실 축소와 흑자 전환 가시성입니다. 12. 하락 리스크. 반대로 하락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실적 실망입니다. 매출이 기대보다 낮거나 영업손실이 계속 확대되면 주가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주 공백입니다. 세미파이브는 수주 뉴스가 중요한 회사입니다. 상장 직후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신규 계약 뉴스가 뜸해지면 시장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 리스크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고객 확보가 부진하거나 선당 공정 수율 우려가 커지면 세미파이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아직 영업적자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되면 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호예수와 수급 리스크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보호예수 해제 시점, 기간 물량, 기존 투자자 물량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 난이도입니다.
AI ASIC은 성공하면 크지만 실패하면 비용이 큽니다. 고객 프로젝트가 양산까지 가지 못하거나 일정이 밀리면 실적 가시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3. 세미파이브를 단타로 볼 때 단기 관점에서는 재료와 수급이 중요합니다. 세미파이브 같은 종목은 뉴스에 민감합니다. AI 반도체 뉴스, 삼성 파운드리 뉴스, 신규 수주 공시, 국내 AI 반도체 관련 이슈, 반도체 지수 강세가 나오면 단기 수급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면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서는 급등 후 거래량이 줄며 눌리는 구간, 이전 고점 돌파 시 거래량 동반 여부, 장대 양봉 이후 윗꼬리 여부, 기관 외국인 수급 흐름을 봐야 합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좋은 종목이어도 비싸게 사면 힘들 수 있고 나쁜 구간에서 사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중장기 관점. 중장기 관점에서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세미파이브가 앞으로 23년 동안 AI, ASIC 설계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고객이 늘어나는가. 둘째, 선당 공정 프로젝트가 양산으로 이어지는가. 셋째, 매출이 계단식으로 증가하는가. 넷째,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가. 다섯째,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안에서 지위가 강화되는가. 이 5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세미파이브는 단순 신규 상장 테마주가 아니라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늘지만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신규 고객 확보가 제한되고 프로젝트가 지연된다면 성장 스토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15. 투자자가 꼭 봐야 할 체크리스트. 세미파이브를 보유하거나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앞으로 아래 항목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분기 매출 증가율. 둘째, 영업손실 규모. 셋째, 수주잔고 변화. 넷째, 신규 공급 계약 공시. 다섯째, 삼성 파운드리 선당 공정 뉴스. 여섯째, AI ASIC 고객사 확대. 일곱째, 보호예수 해제 일정. 여덟째, 기관 외국인 수급. 아홉째, 국내 AI 반도체 정책 수혜 여부. 열째, 흑자 전환 시점에 대한 회사 측 가이던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증가와 손실 축소가 동시에 나오는지입니다. 성장주는 매출만 늘어도 처음에는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시장은 반드시 수익성을 요구합니다. 16. 오늘의 핵심 결론. 세미파이브는 분명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고 ASIC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안에서 역할도 있습니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의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선당 공정 프로젝트라는 성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기대감은 크지만 그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미파이브는 꿈은 큰데 이제 숫자를 보여줘야 하는 기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AI 반도체 뉴스와 삼성 파운드리 이슈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주잔고가 매출로 바뀌고 매출이 이익으로 바뀌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의 한 줄 결론은 이겁니다. 세미파이브는 AI 반도체 시대의 숨은 설계 플랫폼 기대주다. 다만 지금부터는 기대감보다 실적 확인이 더 중요하다.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책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